대구시청 신청사 설계를 앞두고 고층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달서구에선 고층 건물로 지어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관광특구를 글로벌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관광업계와 손을 잡고 각종 콘텐츠 개발에 나섭니다. 활성화 사업엔 총 116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의 설계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정지 주변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의 고층 건물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유관기관이 얼마나 입주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층화를 통해 신청사를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설계를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까지는 실시 설계를 마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까지 마무리한 뒤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 본청과 대구시 의회가 입주하는 가운데 대구시는 함께 입주할 기관이 있는지 수요를 파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관기관이 함께 입주하느냐에 따라 신청사는 총 면적을 넓히기 위해 고층 건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사 고층화를 통해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자는 달서 구민의 바람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건물이 안 낫겠습니까? 대구를 대표하는 건물을 잘 지어서 요 시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높게 지어가지고 쇼핑몰하고 이제 영화관하고 그런 종류가 있으면 좋죠. 신청사 고층화는 달서구에서는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화두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공공청사를 넘어 신청사를 대구의 랜드마크로 건립하자는 겁니다. 달서구 지역 기관 단체장들의 모임인 달서발전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은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달서발전협의회 1월 정기회의에서 참석자 중 일부가 신청사를 고층 건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적지 않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우리 100년 대계를 위해서 건물을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대구에는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위에도 전부 아파트들이 굉장히 고층인데 이거를 한 20층 정도 지어버리면은 어떻겠습니까? 아파트보다도 아파트 묻혀가지고 이걸 우리가 과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신청사는 특정 지역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고층화를 통해 신청사를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달서 구민의 바람이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늘 대구에도 새벽부터 눈이 왔죠. 이런 날씨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종사자들인데요. 대구시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했지만 오토바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건물 2층과 3층에 있어 이륜차 배달 종사자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전국 이륜차 배달라이더 협회 대구 달서구 지부가 외부 지원 없이 자비를 들여 이륜차 배달 종사자를 위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한파 속에서 세찬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배달 일을 하는 이륜차 배달 라이더들. 배달 주문이 뜸해진 틈을 이용해 쉼터에서 잠시 얼어붙은 몸을 녹입니다. 대구시가 수성구와 달서구 두 곳에 이동 노동자 쉼터를 조성해두고 있지만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없는 2층 이상의 공간에 위치해 있어 이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존의 이동 노동자 쉼터는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 없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배달 종사자 특성상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구 지역 배달 종사자의 한파 대피소나 폭염 대피소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 이륜차 배달 라이더 협회 대구지회와 달서구 지부가 자비를 들여 이륜차 배달 종사자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기사들이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바깥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게 좀 안쓰러워서 일부 공간을 제가 쉼터로 활용하려고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기사든지 간에 와서 쉴 수 있는 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성이 중요한 이륜차 배달 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건물 1층을 임대해 리모델링했는데 우선 달서구에 3곳의 쉼터를 개소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쉼터 개소식에 참여한 달서구갑 지역구 유영하 국회의원과 시의원, 달서구 의원들은 쉼터 운영에 있어 추가적 지원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쉼터가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모든 걸 다 해드릴 수 있다는 약속은 제가 해드리지 못하고 다만 법이 허용될 수 있고 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해드리겠다는 약속. 전국 이륜차 배달 라이더 협회 대구지회는 쉼터 운영과 함께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관광특구를 글로벌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관광업계와 손을 잡고 각종 콘텐츠 개발에 나섭니다. 이에 더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39개 사업을 확정하고 총 116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대구 중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40만 3천여 명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대만이 35.9%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과 일본, 홍콩 순입니다. 이들이 중구에서 쓴 금액만 158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우선 대만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춘 각종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골목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저희 대만 관광객이 개별 관광객 수요가 많다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원래 5월 달에도 저희 대만 타이페이 관광 박람회에 참가해서 저희가 3일 정도 참가해서 중국 홍보관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 취향을 맞춤 취향 저격 외국인 골목 투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관광협회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관광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관광협회는 우선 전국의 관광객 유치 우수 사례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저희 우리 관광협회는 지금 17개 시도 우리 관광협회가 있는데 그 관광협회 그 지역의 사례를 저희들이 전수조사해가지고 우리 동성로가 관광 활성화가 되게끔 우리 관광과 공무원들과 열심히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 관광 특구가 되면은 이제 관광진흥개발법에 따라서 이제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유용하게 또 사용할 수가 있고. 중구는 이에 더해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 39개 신규 사업도 확정했습니다. 동성로를 축제의 중심지로 만들고 5개 광고물의 기준을 완화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며 외국어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서비스 향상에도 힘쓴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총 116억 6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중구청은 이를 통해 국내 관광객을 포함해 한 해 총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 바로 오늘인데요. 대보름에 먹는 음식으로는 오곡밥과 나물이 대표적이죠.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요즘은 보다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메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대보름 음식을 권예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정월 대보름에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오곡밥과 나물처럼 잘 알려진 정월 대보름 음식 외에도 먹거리는 많습니다. 조선시대 버블티라고 불리는 떡, 화채, 원소병. 찹쌀가루를 빚어 만든 떡에 잣과 유자, 대추 등으로 속을 채운 후 꿀물에 띄어 먹는 음료입니다. 밤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을 닮았다는 원소병에 마음을 담아 무탈한 한 해를 기원해 봅니다. 달이 풍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이러한 풍요를 기원하면서 먹었던 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보름에 먹는 음식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환절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바쁜 현대인들이 직접 챙겨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복삼을 추천합니다. 각종 채소에 밥을 싸 먹는 음식으로 복을 모은다는 의미의 복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준비 과정도 간단합니다. 살짝 데친 머위나 케일,
또는 묵은 김치나 김을 활용하면 됩니다. 부족한 단백질은 참치와 고추장 등을 볶아 만든 양념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사실 김에다가 저희가 밥을 싸는 것 자체도 복삼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많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추천하는 몸에 좋은 건강식. 애군을 쫓으며 건강한 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남대구 IC 인근 성서공단로는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엉키면서 상습적으로 정체 현상이 빚어지는 악명 높은 구간입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사고도 빈번한데요. 대구시가 이 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는데 이 성서공단로를 지하화해서 엉킴 현상을 막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대구 IC 인근 성서공단로입니다. 성서산업단지로 연결되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신천대로에서 내려 성서산업단지로 가려는 차량들이 본선인 성서공단로와 만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교통 혼잡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램프에서 나온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1, 2차로로 몰리며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선에서 유입하던 차량들이 정체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3, 4차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램프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뒤엉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넘어 약 500m 앞에 유턴 구간이 있다는 안내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월성동이나 진천동으로 아니면 공장이 밀집해 있는 성서 4차 산업단지로 가기 위해 운전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차선을 2개씩 또는 3개씩 넘고야 맙니다. 요 안에가 작은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진하는 차들은 성서 IC하고 여기하고 양쪽으로 쫙 계속 갈 수 있는데 좌회전하는 차들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현상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반복되고 특히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도가 더 심해집니다. 차량들의 진행 방향이 X자 형태를 띠면서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매일 이게 지켜보면은 사고가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일어나죠. 이렇게 보고만 있고 방치하면은 요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적 손실이고 요 우리 또 운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뭐 좀 재산 손실이고. 대구시는 차량 엉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성서공단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B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국가 계획에 좀 반영시키고자 건의해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4.5톤 미만으로 묶여있는 인근 유천 IC의 통행 제한을 완화한다면 대형 트럭의 통행량이 분산되면서 성서공단로의 정체거리도 짧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중구의회가 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김동현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범법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의 큰 비판을 받아왔던 터라 김 신임 의장은 갈등과 혼란의 극복을 가장 먼저 할 일로 꼽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김동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체 의원 7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4표를 받았습니다. 배태숙 전 의장이 유령업체를 세운 뒤 중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제명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범법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비판을 받았던 터라 김 의장은 우선 갈등과 혼란의 극복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로 꼽았습니다.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 중구 주민 그리고 더 시민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 자체가 우리 중구의회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분명히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건전한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꼭 신뢰성을 회복하고
배태숙 전 의장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비례대표 후순위인 김결희 대구 가톨릭대 겸임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했고 의원직 승계 뒤 첫 의정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당 차원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명예롭지 못한 승계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구의회가 주민들을 대변하는 기구다 보니까 좀 더 화합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인상집 부리는 일,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중간 역할을 좀 더 잘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구의회가 다시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12년 동안 대구시 상인연합회를 이끌어온 김영호 회장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박재청 신임 회장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 새 회장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대구시 상인회를 이끌어온 김영호 회장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박재청 수성종합시장연합회장이 신임 대구시 상인연합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매우 악화된 상황.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 지수는 46.7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이번 달 체감 경기 전망 지수는 52.8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고물가와 국내외 정치 불안정성 증가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대구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우리 박재청 회장님과 대구시가 잘 호흡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대구시의회도 상인들의 위축된 길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새로운 회장단 출범을 계기로 전통시장 시설과 서비스 개선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해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올 1학기 주요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을 앞두고 작자금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20일까지입니다. 올해 1학기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1.7%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등은 취업 후 상환 이용 시 이자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달성군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합니다. 먼저 기술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은 뛰어나지만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발굴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 이전료, 마케팅, 컨설팅 등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 최대 4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기업은 연구인력 인건비 등으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이 달성군에 있으면서 미래 모빌리티, 의료, 로봇 등 미래 산업 선도 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이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달성군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으로 달성군은 사업주가 45세 이하의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매월 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오는 연말까지입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을 5천만 원 증액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의 인구와 산업 정보를 담은 1934년판 대구 안내 국문 번역본을 공개했습니다. 이 책에는 당시 대구의 인구 증가와 대구 사과의 해외 수출 등 중요한 사실이 포함돼 있어 그 시대의 대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구청은 동신교와 신천교 사이에 위치한 신천자전거 무상수의센터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는 수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에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천예술창작공간은 재호기 입주 작가로 6명을 선정했습니다. 평면 부문에는 김미소, 김유주, 박정호 작가가, 미디어 부문에는 이정호 작가가, 설치 부문에는 권민주와 최승화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스튜디오 사용과 함께 매월 4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구 서부도서관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19일 예비 학부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 특강에서는 아이들의 첫 학교 생활을 주제로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